안녕하세요. 전시 전문 기업 메세 이상의 2025년 2분기 실적과 전략.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뛰어들어 보죠. 네, 안녕하세요. 와, 2분기 누적 연결 매출이 306억 원으로 작년보다 22% 늘었고요. 특히 영업이익은 97억 5,900만 원, 무려 60%나 급증했어요. 네,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하죠. 60% 영업이익 증가는 정말 눈에 확 띄는 성과인데요. 그렇죠. 전시회도 4번 더 열었고 청주 오스코 전시장 위탁 운영까지 시작하면서 확실히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신호 같아요. 네, 외형 성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상반기에 이익이 집중된 경향도 좀 있고요. 아, 이익 쏠림이요? 네, 그리고 이익 증가분에는 단순히 전시 원가를 효율화했거나 자체 전시장을 활용한 효과 외에도 일부 비용 집행이 하반기로 미뤄진 약간의 일시적인 효과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효과라? 구체적으로 그 청주 오스코 관련 비용 약 12억 원이 하반기로 이연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상반기 이익 수치가 실제보다 조금 부풀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비용 이연 부분은 중요하네요. 하반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상반기 매출 목표도 일부 전시 미개체로 약간 미달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사업 부문별로 보면 긍정적인 소식이 많잖아요. 건축 인테리어, 육아교육 분야 전시가 하나씩 늘었고 소비재, 그러니까 B2C, 기타 전시도 2개나 추가됐고요. 네, 전시 횟수 자체는 늘었죠. 특히 코베 베이비 페어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면서 참가 기업, 부스 수, 관람객까지 모두 늘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코베의 성장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건 이견이 없죠. 그리고 반려동물 전시인 메가조와 케이페 페어도 인지도가 올라가서 대만 공동관 운영 같은 해외 진출 성과도 있었고요. B2B 전시 매출도 코믹스로 장소로 옮기면서 23%나 뛰렸고요. 인공지능 AI 같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도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근데 좀 더 깊이 보면요. 반려동물 전시 매출은 오히려 0.4% 줄었어요. 아, 정말요? 관람객은 늘었다면서요? 네, 관람객 수는 8% 늘었는데 매출은 줄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참가객 수는 비슷한데 관람객 수만 늘었다는 건 혹시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참여보다는 그냥 구경 온 방문객 비중이 커진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해외 진출도 대만 공동관 운영은 좋은 시작이지만 인도에서 직접 개최하는 뷰티썸 인디아의 경우 처음 목표 매출이 8억 원이었는데 이걸 4에서 5억 원으로 거의 반 토막 냈다는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목표를 반이나 줄였다고요? 왜죠? 첫 단독 개최라는 점을 감안해도 목표치를 이렇게 크게 낮춘 건 현지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회사 빌드만의 영업이익률, OPM이 28에서 30%로 높다고는 하지만요. 네,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본사와의 자원 공유 덕분이라는 설명인데 이런 특별한 구조가 계속 지속 가능할지 다른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비용 구조나 전시장 운영 효율성 쪽은 어떤가요? 자체 전시장인 수원메스의 가동률이 51%면 꽤 안정적인 편 아닌가요? 네, 51%면 아주 나쁜 건 아닌데요. 6월에 임시 개관한 청주 오스코도 바로 매출에 기여하고 있고요. 특히 자체 전시장을 쓰면서 임차료를 13%나 아꼈다는 건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임차료 절감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자체 전시장의 장점이죠. 네, 전시장 운영을 직접 하면서 수직 계열화하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전체 영업 비용은 행사가 늘고 인건비도 오르면서 9.1% 증가했어요. 임차료는 줄었지만 다른 비용이 늘어난 거죠. 아, 전체 비용은 늘었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주 오스코 관련 이연 비용 12억 원,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비용이 하반기에 반영되면 이익률에 분명 부담이 될 거예요. 하반기 이익률에 영향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수원메세 가동률 51%도 나쁘진 않지만 업계에서 보통 성공적인 가동률로 보는 최대치 한 70%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 채울 공간이 많다는 뜻이죠. 하반기에는 어떤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코엑스 정관을 쓰는 대규모 행사인 코리아 빌드위크도 있고 작년보다 전시도 2, 3건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반기 일정이 꽤 많죠. 또 PCO, 즉 국제회의 기획 사업에서 단순 대행을 넘어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모델, 예를 들어 ESG 친환경 산업대전 같은 걸로 성공 사례를 만들었고 오송 뷰티 바이오 박람회 운영권도 따냈고요. 이건 의미 있는 진전 같아요. PCO 사업 모델 변화는 긍정적인 시도입니다. 다만 그리고 인도 법인 설립도 완료되면서 해외 진출도 본격화될 것 같고 포항이나 천안 같은 지자체들이 새 전시장을 짓고 있다는 건 앞으로 위탁 운영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 성향을 순이익의 30에서 40%까지 늘리는 걸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반가울 것 같고요. KX 방산 전시회 주관권도 2028년까지 확보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도 마련했고요. 네, 하반기 계획들은 확실히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도 하반기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새로 여는 전시들의 흥행 여부를 변수로 보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예요. 회사도 보수적으로 본다. 네, 상반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연간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를 바로 올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하반기에 전시 일정에 몰려 있어서 운영비나 마케팅 비용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군요. 여기에 아까 말한 이연된 비용까지 더해주면 실제 이익은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도 같은 해외 시장 진출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과 현지 시장에 적응해야 하는 리스크가 분명히 따르고요. 해외 진출 리스크는 항상 있죠. 그리고 PCO 사업 역시 전시 주체업보다는 이익률이 통상 5에서 10%포인트 낮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마진이 좀 박하죠. 인수합병 M&A나 코엑스 자회사인 키넥슨 지분 인수 계획도 아직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M&A 계획은 아직인가 보네요. 마지막으로 부스 참가 비용을 올리는 주기가 2에서 3년으로 길고 부스 신청 경쟁률이 1 미만이라는 점은 여전히 영업력에 상당히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격을 맘대로 올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메세이상은 2분기에 외형적으로나 이익면에서나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자체 전시장 확보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성장세는 분명히 보입니다. 하반기에도 새로운 전시나 해외 진출 같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기대되고요. 물론입니다. 성장세와 전략적인 움직임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용 증가 압박, 상반기 이익에 영향을 미쳤던 이연 비용의 하반기 반영 문제,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르는 불확실성 같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연간 목표 달성 여부는 결국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상반기만 보고 판단하긴 이릅니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메세이상이 PCO, 즉 국제회의 기획 영역에서 단순 대행을 넘어 직접 행사를 주최하는 모델로 성과를 낸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네, 그 부분은 주목할 만하죠.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가진 핵심 역량, 바로 전시 기획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서 현재 하고 있는 전시장 임대나 PCO 외 마이스 산업 내 또 어떤 연관된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한 공간 제공자나 회의 대행사를 넘어 마이스 산업의 가치 사슬 안에서 메세이상이 그려나갈 다음 단계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